명성교회 세습 재심 판결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재판 구건들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올해 총회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은퇴 이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촌교회를 살리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1조선학교 학생과 일본인 작가가 윤동주의 시를 한글 서예로 표현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세습 문제를 둘러싸고 총회 재판 구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재심 결정을 내지 못한 채 심리가 마무리되자 세습 반대 단체들과 재판 구건들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판결이 8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재판국 첫 모임을 가진 이후 10달째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세습에 반대하는 재판국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심리가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한 국원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표결을 미뤘다며 이미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9월 정기총회를 2달 남짓 앞둔 가운데 총회 재판국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못 내는 것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논했어요. 다음 달에 또다시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재판국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리는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7시 반쯤 2명의 재판국원들은 돌연 회의장을 나와 바로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단 말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재심 최종 판결이 다음 달 5일로 연기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재판국원들 간 이견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판결을 기다리던 세습 반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국원들의 퇴장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분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습 반대 단체들은 총회 재판국이 법대로 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 명성건이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으면 명성교회 세습 처리를 위한 예장연대 15개 단체를 비롯해서 타 교단 그리고 세반연과 교회계 실천연대 등 모든 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이제 개혁대회 등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 바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싸고 오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가 이달 25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명성교회 사태. 총회 재판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귀농귀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귀농귀촌하는 크리스천들이 지역과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귀농귀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농어촌 선교부장 천정명 목사는 예수님은 절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며 귀농귀촌하면서 농사 짓는 방법, 집 짓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갈개 서부교회는 귀농귀촌하는 이들에게 빈집과 땅을 제공하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김승택 담임 목사는 저출산, 고령화로 시골 교회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이 시대에 농어촌 교회가 귀농귀촌하는 성도들을 받아들인다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인 윤동주의 작품을 한글 서예로 만나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과 일본인 한글 서예가가 쓴 작품이 전시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일교류 한글서예축제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가 8월 4일까지 파주 출판단지 지혜숲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가수이자 서예가인 홍순관 씨가 2년간의 기획 끝에 마련됐습니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일본 오카야마 조선학교 학생들이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조선학교 학생의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인 서예가 다나카 유운의 유작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다나카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윤동재 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다 올해 초 별세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 반입 경로를 추적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선진국방연구센터 보고서와 자체 취재를 통해 마이바흐 S600 모델 2대를 적재한 컨테이너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출발해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 러시아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차량을 처음에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코스코 시핑 그룹이 운송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앞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세계무역기구 상계 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2012년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독일의 첫 여성 국방장관으로 잘 알려진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또다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최근 자국 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고 EU를 이끄는 수장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의사 출신의 폰데어 라이엔은 총리를 지낸 부친을 따라 정계에 입문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발탁돼 2005년 가족 여성 청년부 장관을 맡으며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특히 7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저출산 문제에 팔을 걷어붙여 한때 저출산 파이터로 명성을 날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 자매가 영국의 아동 전문 병원에서 3차례의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자매들은 두개골과 혈관이 서로 붙은 2개 유합 샴 쌍둥이로 제왕절개술 끝에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이들의 신체 구조를 닮은 플라스틱 모형을 만들어 수술 연습을 했고 정밀한 수술을 위해 절개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수술 중 혈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기도 했으나 꼬박 50시간 이상의 수술 시간과 100명의 의료진이 투입되면서 위기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샴 쌍둥이는 출생아 250만 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회에서 재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현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여당은 양보하고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1,7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1948년 상황제연극 등의 경축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홀 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캐치홀 규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수출을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이외 국가의 인지와 의심, 통보 등
3가지 요건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인지와 통보 2가지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정부가 17일 택시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타다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산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등을 통해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1년부터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스포츠 선교회 원래 예배가 지난 15일 서울시 성동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이사장 이광훈 목사가 하나님의 임재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스포츠 선교사로 임명받은 프로골퍼 서현택 선교사에게 파송장을 전달했으며 러시아와 베트남 단기 선교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주 성시화본부가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남가주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동성애 예방교육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전문의 염한석 원장이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염 원장은 동성애는 유발 유전자가 없고 100% 후천적이며 학습되는 것이라면서 급증하는 에이즈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동성애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주최하는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가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란 주제 아래 개인 상담과 소그룹 치유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사장 주섭택 목사와 연구원장 김선화 박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 교회교육연구소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는 26일 경기도 용인시 좋은나무 기독학교에서 열리는 넥스트 캠프는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5세에서 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